불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저뿐만 그런 거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참석하는 다 여러분이 그러셨는데 여기 관련해서 잠깐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센터 개설했을 때 작년 10월에 행사를 하나 했어요. 똑같은 주제로 하나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초청한 게 칭화대의 그 핀테크 센터장이신 앤드류 야오 교수님 초청을 했어요. 그분이 아마 여기 컴퓨터 사이언스 하신 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지만은 그분이 튜어링 어워드 위너세요. 컴퓨터 사이언스는 노벨상 같은 거거든요. 작년 10월에 오셔서 딱 그러셨어요. 나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기가 막히게 잘하니까 데이터 사이언스를 써가지고 수익률을 기가 막히게 내보겠다. 작년 10월에 한국에서 발표하셨을 때 지난달에 이제 와가지고 발표하셨을 때는 그거 안 될 것 같아. 세계 최고 컴퓨터 사이언티스트가 자본시장을 전혀 모르시다가 보니까 자본시장의 원리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참여자의 행위의 합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기술적으로 누군가가 잘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모든 사람이 그걸 따라한다고 한다면 그게 시장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어떤 좋은 기술 한두 개 가지고서 수익률을 더 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산업혁명을 얘기하는 거죠. 새롭게 정해지는 가치는 무엇인가? 새롭게 생기는 산업은 무엇인가? 기존에 있던 거 조금 더 좋게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본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어널로지를 주자면요.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한국도 그런 것 같고 해외도 그런 것 같아요.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한다면 마치 예를 들면은 의료선언에서 약인 거죠. 우리 약은 기가 막히게 좋아. 이거 먹으면 10년 더 살아. 불로초량. 그러니까 기가 막힌 무슨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든 딥러닝이든 리인포스 러닝 이런 거 써가지고 수익률을 정해서 우리게 더 좋다. 근데 그건 본질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제약 업체가 새로운 약을 출시하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로보 어드바이저의 모습인데 실제로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본질은 바로 이거겠죠. 진단과 처방. 그래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저 서로 약속한 거 없어요. 고위 공무원이셔가지고 은퇴한 다음에 지금 현재 라이프 스타일 유지하시려면 한 달에 얼마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해요. 빈테크 담당하시는 고위 공무원이십니다. 생각 안 해보셨죠? 저도 모르겠어요. 저 전공자고 오늘 전문가로 특강 와서 아니면서 잘 모르겠어요. 우리 건강 얘기 해볼까요?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의사한테 가죠. 증상을 얘기하고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는 40세가 60살이 되면은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 공작을 해줘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영원히 불로불사도 아니죠. 그거 한다고 해서. 다만 내 현재 상태를 잘 이해를 하고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며 앞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나의 건강에 좋은 것인가 이거 아닌 거죠. 금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부. 제가 여쭤봤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은퇴를 하고 비참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근데 그 질문의 시작은 나는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 라는 질문인데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알파고 같은 게 해주면 좋겠죠.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죠. 로또는 못 맞춰도 그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산업혁명이라고 한다면 진짜 본질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걸 전달해 주는 것. 자, 잠시 역사 얘기를 한번 좀 시간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몇 분 남았는지 29년? 네, 됐습니다. 여기 여의도에 보면은 PB센터 많잖아요. 그렇죠? PB센터에 가서 서비스 받아보신 분 있어도 손을 못 드실 것 같긴 한데요.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그냥 제가 부자란 친구니까 없으시죠? 기본적으로 Recognition Service라고 하는 것,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무엇이 필요하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난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라고 하는 그러한 의사결정 전문가가 해줘야겠죠. 그렇죠? 약은 약사에게 치료는 의사에게. 자산관리는 자산관리 전문가에게 용어를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산업 자체가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산업이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사실 제가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 저 같은 스펙을 가진 사람 그걸 해야겠죠. 비싸거든요. 물론 기능난다고 때문에 가격이 되게 싼데요. 그래서 정작 이러한 서비스가 굉장히 필요한 절대 다수의 대중들은 이 서비스를 받지 못합니다. 의사가 너무 비싸가지고 정말 건강하고 돈 많은 사람만 의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 라인에 있어가지고 되도록이면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 더욱더 건강하게 더욱더 오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소외되어 있었던 거죠. 만약에 우리가 기술을 통해서 이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형태를 조금은 더 기술 집약적, 조금은 더 저렴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께 그 서비스 전해드릴 수 있겠죠. 저기 뒤에 계시는 5개의 회사 같은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게 어떤 한계가 있냐, 산업이니까요. 굉장히 슬픈 얘기인데 우리나라 노후 비혼율, 그러니까 은퇴한 다음에 그 최소 생활비도 없는 분, 이 비율이 한 50% 좀 안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OECD 평균이 15% 좀 안 됩니다. 20% 넘어간 나라가 3개밖에 없어요. 미국, 일본, 이스라엘. 근데 걔네들도 20% 초반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정말 눈 감고 unconditional 베이지아가 좀 하는데 여기 계신 딱 쪼개가지고 이쪽에 계신 분들은 빈곤하실 거고요. 이쪽에 계신 분은 빈곤 안 하실 거예요. 이해하시면 반대로 할게요.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기술 이슈 얘기를 하잖아요. 핀테크 얘기를 하고 뭔가 혁명을 얘기를 하잖아요. 산업혁명, 새로운 가치. 이러한 방금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제가 여쭤봤던 얼마 필요하세요? 지금 얼마 보세요? 얼마 적응하실 수 있어요? 앞으로 무엇을 하셔야 될까요? 라는 거를 전문가가 물론 100%는 아니겠죠. 세상 모르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확률로 내가 고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언을 받았을 거라고 한다면 여기에 글쎄요. 이게 0이 되지는 않겠죠. 절대적으로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이게 한 40까지 낮출 수 있지 않나요? 굉장히 큰 가치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시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시장 보면 이제 연금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은 결국은 로보 어드바이저의 가장 큰 시장은 퇴직연금 시장일 겁니다. 국민연금 지금 기금이 550조가 있어요. 국민연금 9%씩 내고 지금 88년에 시작을 했는데 종국력 확정된 99년이고 뭐 20년 좀 안 되는 기간 동안에 550조가 쌓였고요. 2043년이 되면 이게 2,500조가 될 겁니다. GDP의 반이 될 거예요. 퇴직연금 지금 150조거든요. 올해 들어가지고 퇴직연금 8.33%입니다. 13분의 1. 얼른 생각을 해보면 국민연금 비슷하게 되잖아요. 조만간 퇴직연금 모든 사업장에 이제 맨다토리를 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커질까요? 국민연금보다 커지겠죠. 그런데 국민연금은 모아서 하지만 퇴직연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특히나 DC형. 이걸 어디로 합니까? DC형 같은 경우는. 근데 궁극적으로 다 DC형으로 컨버트 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자기 소득의 13분의 1을 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몰라요. 그 어떤 전문 지식 없는 사람에게 야 모르겠다 그러면 모르겠어. 시장도 크고 가치가 있겠죠. 혁명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가 있겠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보고 있는 가장 큰 시장은요 401k 마켓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DC형 퇴직연금 시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해줌으로써 고객들에게 가치를 전달해주고 그리고 나도 우리나라 굉장히 백적 그런 맥락에서 왜냐하면 작년에 퇴직연금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사실 테크니컬리 작년에 퇴직연금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정 불려고 또 하면서 자 그래서 결국 본질은 여기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퇴직연금 시장이 얼마나 큰지 지금 감을 드리기 위해서 국민 상품인 ELS 시장 규모가 얼마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70조. 네, 70조쯤 됩니다. ETF 시장. 고위 공무원이죠. 20조.
그건 GDP만 클 거예요. 전세 보면 다 그래요.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죠. 근데 프로그머니가 아닙니다. 개인별로 다 운영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낮출 수 있고 산업이 있고 할 수 있는 게 많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사항은 비싸면 안 되잖아요. 연봉 5천만 원 받는 사람한테 1년에 야 너 1,000만 원 내 내가 오늘 잘해줄게. 할 수가 없잖아요. 싸게 해줘야 되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봇 오토바이의 본질은 최소한 제가 교육을 하고 있는 메이저 플레이어들의 관점에서는 본질은 이겁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X축이요 자산 규모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제까지의 자산 운용 산업은 굉장히 돈 많은 극소수의 하이넷워크한테 집중돼 있었죠. 기관하고 하이넷워크. 이들은 사실은 소외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직장인들, 소상공인들. 근데 그 시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국가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한계까지 있어요. 뭔가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본질은 뭐냐면 기술을 통해서 코스를 낮춰가지고 기존의 이러한 서비스, 굉장히 필요 불가결한 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있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게 본질입니다. 거기에 굉장히 큰 비즈니스가 있죠. 왜? 아직 아무도 못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동의할 수 없는 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우리는 사람 안 쓰고 완전히 자동으로 돌아가는 저는 공통입니다. 뒤에 앉아계시면 좀 필요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슈도 있고 윤리적인 이슈도 있고 규제 이슈도 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전문가들이 그거를 잘 활용할 때 가장 큰 법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건 혁명이지 않습니까? 산업혁명. 없는 산업을 새롭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산업에서 고객들의 가치를 전달해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의 금융권에 계시는 분들이 더욱더 나은 플랫폼을 가지고서 의사결정을 해준다면 예를 들면은 제가 이렇게 방금 질문하는 거 이게 그냥 막 던지지 말고 여기 이렇게 뭐 하나 알 거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쫙 해가지고 해서 300만 원 필요하실 것 같으네. 그런데 80대가 되시면은 400만 원 필요하시네. 라고 해서 지금도 팍팍 띄워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만약 그게 있다고 한다면 PB처럼 돈 많은 사람, 뭐 금융자산 몇 억 있는 사람한테만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죠. 그냥 우리가 저처럼 평범한 직장인들 보내주는 거죠. 결국은 플랫폼이고 또 이제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는 따라서 저는 이게 일자리를 줄일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일자리를 줄이고 싶은 사람들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하시는 분 많겠지만 핑계를 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혁명을 얘기할 때는 새로운 거 생기는 거거든요. 기존의 산업에서 새로운 기존은 항상 직업을 바꿨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혁명을 얘기할 때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게 발생한다고 한다면 100% 동의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직업군이 나오겠죠. 그렇죠? 아무도 없던 서비스를 누가 지금 한다요. 자, 그래서 그 좀 기술적인 이슈를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7분쯤 남은 것 같은데요. 기술적인 이슈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디플로이를 해야 되느냐. 이번에 첫 번째 학회에서 토익의 4분의 1 정도가 요거에 대해 있어요. 골베이스 인다스먼트. 골베이스 인다스먼트가 사실은 맨 처음에 제안한 사람은 2005년에 그 당시 엘리트에 있었던 애슐리 차브라라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고등과학원의 인다먼트 매니저고 지금 다시 고등학생으로 된다고 할 거예요. 이 사람 얘기가 뭐냐면 개인한테는 특히나 부자가 아닌 개인한테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3가지 골을 정하자. 근데 그걸 따지고 봤더니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 맥락에서 맞더라. 3가지 골은 첫 번째는 에센셜 골. 그러니까 은퇴한 다음에 필요한 거. 그거 없으면 나 노후 빈곤자가 되는 거. 두 번째 거 임포턴트 골. 그러니까 라이프스타일 프리저베이션. 세 번째는 아스피레이션. 미국 같은 경우는 플로리다의 내추럴 하우스입니다. 3개를 아예 따로 쪼개놓고 그 목적을 정해놓고 포트폴리오를 3개를 쪼개보자. 라는 게 2005년에 제안된 애슐리 차브라의 골베이스 인베스트먼트였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왜냐하면 말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고객한테 설명하기가 얼마나 편해요.
그리고 기저에 깔리는 이론이 있습니다. 다만 공학적으로 봤을 때요, 이게 틀렸어요. 모델은 맞는데 애슐리 차브라가 제안한 방법을 하면 수학적으로 틀렸어요. 오픈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바닥에서 우선 제가 선택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볼살내고 있는 거는 이걸 어떻게 디플로이 하는가, 어떻게 공학적으로 디플로이 하는가가 지금은 가장 핵심적인 기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타겟 펀드는 아마 여기 계신 분 다 아실 거라고 믿고, 타겟 펀드는 어떻게 보면은 최초로 제안된, 최초로 나온 커스터마이즈 웨alth 매니지먼트 툴이에요. 그러니까 40살인 사람하고 60살인 사람하고 포트폴리오가 똑같이, 그러니까 리스크 애버타이즈 똑같다고 해서 똑같이 가져가면 돼요. 40살인 사람하고 20년 더 일할 수 있잖아요. 60살인 사람은 내일 머리 어떻게 해야 돼요? 40살인 사람은 그럼 자신한테 자기 자신의 채권과 같은 포지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감안해가지고 포트폴리오 짜줘야겠죠. 그런 맥락에서 그러면은 어릴 때는 리스키 애셋을 많이 하고 나이가 들면은 조금은 좀 세이프티 애셋으로 하자가 타겟 펀드고, 이게 2005년, 2006년도 정도부터 미국에서 대박이 납니다. 미국에서 대박이 난 이유는 하나예요. 규제 때문에. 그때 리차먼트 펜션에 대한 법 개정이 있었는데요. 74년에 엘사법이 2006년에 PPA로 이제 개정이 있었는데, 그때 디폴트 옵션 정리를 해요. 여기 솔번시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때 하여튼 얘가 디폴트 옵션에 만족되는 거였어요. 다들 그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이 났죠.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삼성 자산운용이 일본으로 DPF 찍어냈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찍어내고 있는데, 솔직히 한국에서는 그거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규제에 인플루먼트 못 받았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커스터마이제이션에 있어서 단순히 내가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10%가 나와야지 내고를 달성시키는 게 앞으로 10%로 가겠다. 맞나요? 안 맞죠. 개인이라면. 기관이 아니잖아요. 국민연금이 영원히 가는 국민연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이내믹 현상을 결정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풀어내야 하는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의 인컴 스트림이 이렇게 있어요. 시간이고요. 지금 내 나이가 있고 인컴 스트림이 있고, 점점점 나이가 들다가 은퇴할 때 인컴이 줄어들겠죠. 디터미니스트 하지 않죠. 랜덤 스토캐스트 하죠. 그리고 볼이 있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아마도 내가 로우 기본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뭐 저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에듀케이션, 뭐 메디컬일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 자식 뭐 신혼부터 결혼시키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스폰셜하게 볼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이것도 몰라요. 게다가 바뀌어요. 저거 어떻게 풀어내줘야 될까요? 현재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간단한 위치가 아니죠. 그러니까 TPF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저 시간 몇 분 남았습니까? 5분요? 제가 슬쩍 정리를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로보 어드바이저 랜드스케이프에서 최소한 아카데미아에서는요, 가장 핵심적인 기술 하나가 이걸 어떻게 풀어내주는가. 결국은 만약에 요게 잘 정리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하고, 요건 대도 좋고 안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인컴 캐시플로우는 이렇게 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나의 의사결정은 지금은 어떻게 되고 미래는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은지 풀어내줘야겠죠. 단순한 마크스 모델을 가지고는 안 되겠죠. SL 라이브러리 이슈고, 다이내믹은 결정이고, 스토캐스틱은 결정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그 부분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이걸 달성시키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좀 이제 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 의사결정 자체가 미리 정해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옵티널리 룰에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스토캐스틱하니까. 두 번째, 골베이스 인베스트먼트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개인한테는 뭐 유틸리티 펑션이 뭐고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투자 성향, 그게 아비트레리 하잖아요. 이게 조금 뭐랄까,
인위적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핵심 아이디어는 야 너가 뭐가 필요하냐 라는 건데 그걸 여러 개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이디어는 각각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자라는 거였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포트폴리오끼리의 코릴레이션은 어떻게 이루어야 될까요? 이슈가 있겠죠. 그런 기술 이슈가 있어요. 그리고 한 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투자만큼이나 어려운 게 위드로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한 요만큼이나 달성된 것 같아요. 60살이 돼가지고. 내가 이 중에서 얼마만큼 쓸 수 있어요? 그거 답할 수 있어야겠죠. 그건 투자 의사결정만큼 어려운 사이죠. 왜냐하면 나의 현재 소비는 미래의 내 자산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역시나 그게 다이내믹하고 스토캐스틱 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업티널리 보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랭귀지가 심플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너무나 당연하게 메인터넌스를 위해가지고 모듈라이즈가 잘 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속도가 바로 이렇게 프랙션 오브 세컨드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고객이 보고 봤을 때 10에 걸린다 그러면 가겠죠. 몇 초, 몇 분 정도만에 이런 걸 풀어내야 되겠죠. 모든 고객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 이슈도 있고 저런 걸 다 어떻게 녹여낼까.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고객에게 최선의 가치를 줌으로써 어떻게 이 비즈니스에서 새로 생길 산업에서 가치를 전달해 주겠는가 라는 게 핵심적인 지금 담론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그러니까 저희 연구센터에서 주로 연구하는 거를 쪼개면 크게 세 덩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네 덩이인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덩어리는 방금 얘기한 돌베이스 인데스먼트 그런 개념이에요.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되게 전형적인 최적화 문제일 수도 있고 좀 많이 나오는 어떤 이런저런 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조금 전통적인 파이낸스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마켓 다이내믹스를 모델하겠는가. 그리고 실제로 새로 나온 기술이 가장 많이 적용될 수 있는 건 바로 전문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 왜냐하면 다 안 알고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소위 데이터 사이언스든 무엇이든지 간에 누군가가 나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고을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만 원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300만 원 필요하세요 딱 하는 거예요. 이게 의사가 하는 진단이잖아요. 처방은 다음 시고 그리고 어떤 데 투자해야 되겠는가 국내 주식만 해야 될까 새롭게 만들어낼 건 없는가 라는 그런 이슈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이제 정리를 하자면 산업혁명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치가 국가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함의까지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돈 안 받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게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큰 비즈니스가 존재하죠. 그 누구도 제공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다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현재까지는 그게 비싸서 다리 큰 누구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저런 여기 있는 분들, 저 같은 학자, 이런 그다음에 레귤레이터들이 힘을 모아서 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의미 있는 굳이 혁명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미 있는 변화가 될 수 있겠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자산